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본인 계좌도, 본인 인생도, 본인 운명도 바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월별 비트코인 수익률을 제가 갖고 왔어요. 요거 아마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비트코인 반감기랑 항상 일정이 겹치는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비트코인 반감기가 4년마다 시행이 되죠. 이거랑 겹치는 게 있어. 뭘까? 4년마다 비트코인 채굴하는 양이 반으로 줄죠. 반감기랑 또 뭐가 겹친다? 미국 대선이 겹칩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이 4년마다 있죠. 자, 그럼 볼게요. 미국 대통령 비트코인 반감기와 미국 대통령 대선이 4년마다 겹쳐. 그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는 해에는 무조건 미국 대통령의 대선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왔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비트코인 반감기와 미국 대선이 겹친 해입니다. 2016, 20, 24 뭐다? 공통점은 반감기 플러스 미국 대선이 있는 해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와 미국 대선이 항상 겹치는데 월별로 한번 비트코인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지금 9월달이죠. 이제 세프템버 9월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란 색깔 오늘 이거 9월달 아직 모르니까 자, 16년도에 9월달은 6% 상승을 했죠. 그리고 20년도 9월달에는 7% 빠졌습니다. 50% 확률로 올랐고 50% 확률로 떨어졌죠. 자, 그럼 10월달 한번 볼게요. 2016년도에 14% 올랐고요. 2020년도에 27%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 한번 볼게요. 16년도에 5% 올랐고요. 20년도에는 42%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미국 대선 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 달 한 달 차 때 12월 달에 16년도에는 30% 올랐고요. 20년도에는 46% 올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차트를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떻다? 반감기와 미국 대선이 겹치는 해에 9월 달은 시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10월부터는 일괄적으로 어떻게 됐다? 10, 11, 12 연말 4분기에는 어땠다? 긍정적이었다. 좋았다. 상승이 나왔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9월달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10, 11, 12 올해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조건 간다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야 왜 11월달 12월달 빠질 때도 있었잖아. 빠진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는 이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럼 볼게요. 왜 빠졌는지. 지금 보시면 2013년도에 12월 달에 빠졌고 14년도에 빠졌습니다. 2012년도에 어땠죠? 2012년도 연말부터 상반기까지 어땠죠? 비트코인이 44%, 61%, 172%. 2012년도에 반감기가 있었고 그해 연말부터 2013년도 상반기까지 미친 듯이 폭등을 했습니다. 44, 61, 172. 너무 부럽다. 응? 자, 폭등을 하고 나서 그해 연말에 당연히 빠지겠죠. 그리고 폭등하고 나서 그 다음 해는 항상 어김없이 하락장이 찾아왔죠. 그리고 연말도 어김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2018년도에도 11월, 12월 달에 빠졌습니다. 자, 2018년도에 뭐가 있었는지 볼게요. 2016년도에 반감기가 있었고요. 16년도 연말부터 쭉 오르기 시작하더니 17년도 상반기에 전고점을 찍습니다. 넘어버려요. 제가 언제 코인 시장에 들어왔냐면 이때 들어왔어요. 이때. 아니다. 연말에 들어왔다. 2017년도 연말에. 죄송합니다. 2016년도 반감기 있을 때 연말에 쭉 오르다가 상반기에 살짝 빼고 올랐다 떨어졌다 하다가 전체적으로 17년도에는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하반기에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이때 제가 시장에 들어왔다. 17년도 연말에.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아직 갱신하고 다음 연도에 25% 빠지고 본격적으로 하락장이 시작됐죠. 32% 빠지고 18% 빠지고 14% 빠지고 내리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9년도에도 쭉 빠지다가 살짝 반등이 나온다 하더니 또 내리 빠졌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어땠죠? 연말에 미친 듯이 올랐죠. 그리고 21년도에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11월 달에 ETF 승인되고 나서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11월부터 하락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 상승장이 전고점이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는 항상 꺾이는 해죠. 이때 쭉 꺾이면서 연말에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연말에 하락을 했던 공통점이 뭐였을까? 연말 하락 때 연말에 11월달, 12월달에 하락이 유난히 컸을 때가 공통점이 뭘까? 2년 연속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요렇게. 공통점이 뭘까? 하락하기 전에 2021년도처럼 40% 가까이 이렇게 큰 폭의 거의 고점이 형성이 됐었거나 아니면 전년도에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거나 이해되셨나요? 전고점을 갱신할 정도의 상승장이 나온 이후 아니면 그 해의 하반기나 아니면 그 다음 해가 해던가 아니면 하락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일부분 큰 폭의 상승이 있었거나
거기에 해당이 되죠. 항상 정고점이나 상승장 때는 어떻다?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다. 아예 없었다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반감기, 미국 대선 겹치는 해의 연말은 긍정적일 가능성,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그러면 하락했던 때는 언제다? 상승장이 나온 뒤에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년도의 연말. 그럴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상승장이 나오고 나서 다음 연도, 이렇게 상승장이 나오고 나서 다음 연도, 뒤에 2012년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다음 연도 요럴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판단에 맡겨볼게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역사적으로 어땠는지.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여기입니다. 9월달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도 나올 수 있겠죠. 상승 하락 두 번 이렇게 동시에 나왔던 지점이니까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본인 계좌도, 본인 인생도, 본인 운명도 바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나요?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9월달은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나 코인 시장이 좋지 못했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내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양봉으로 마감을 하더라도 큰 폭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